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명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신박한 벙커 인사드립니다. 벌써 구정이에요. 잘 준비들 하고 계시죠? 사실은 이번 설도 사실 뭐 특별히 준비할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추석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도 언택트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설날도 언택트로 명절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로 이렇게.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언택트로 제가 이렇게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때 언택트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설날 언택트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최근 한두 달간의 중요한 유행의 패턴 중에 하나가 집단 감염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 대신에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한 전파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번 설에도 가능하면 이걸로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을 못 보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번 명절이 언택트해야 다음 명절에 컨택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번 설에도 벙커와 함께 집콕 명절 될 수 있길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벙커 문 활짝 열어볼게요.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는 변태들이다. 계란이요. 난 아닌데. 맵찔이 용주 씨는 캡사이신 수용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반대로요? 네, 매운맛에 너도 나도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네. 여기가 변태네. 매운맛을 적당히 섭취했을 때 수면 연장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잠깐만요. 진짜예요? 정말 잘해요? 맵게 먹는 분들이 기억력이 더 안 좋다라고 말해주는 연구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은 한 번 먹으면 기억해가지고 그때 너무 매웠어 이러는데 매운 거 계속 먹는 사람은 먹고도 네,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 바로 매운맛입니다. 제가 정말 소문난 매운맛 많이 하거든요. 오늘 주제는 저를 위한 주제인 것 같아서 올 때부터 너무너무 설레더라고요. 요즘은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 매운맛 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먹방이 이제 해외에서도 유행하잖아요. 파이어 누들 챌린지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닭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핵불닭 라면 이런 거를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 친구들이 먹으면서 울면서 막 이게 맵으니 안 매우니 막 이런 게 막 굉장히 유행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국내에 청양고추 맵기의 2~3배에 달하는 라면이 출시가 됐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이유를 몰라요?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맛있으니까. 맛있어요. 저는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저도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심지어 저는 싫어해요, 매운 거. 정말? 그러니까 저는 매운 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맛있으니까. 그런데 매운 것을 먹으면 다음날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배로 늘어요. 맞지. 그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다들 맵찔이들이구나. 맵찔이라니 말씀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니,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했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 매운 거 좋아하는 정말 수많은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 매운맛에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세계에는 홀리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모신 오늘의 지정생존자, 한국인이 살아가는 매운맛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홍신의 요리 연구가 모십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역시 오늘의 주제를 또 잘 아시고 매운맛을 보여주시는 또 의상. 한떨기 고추 같지 않습니까? 예, 빨간 고추 같아요. 예. 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홍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홍신혜 선생님
선생님이 떡볶이로도 굉장히 유명하시다고요? 아, 이게 최근에 제가 떡볶이 책을 냈어요. 근데 요리책이긴 한데 제 인생에 떡볶이가 있었던 순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그런 책이거든요. 저도 떡볶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 우리 선생님도 매운 거 잘 드시나 보다. 아,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저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까 맵찔이? 맵찔이세요? 아, 진짜요? 네, 맵찔이과인데 이건 사실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요? 그러니까 맵찔이라는 단어는 매운 걸 잘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비하한다. 아, 비하까지는 비하해요? 아니지만 네, 매운 비하다. 걸 잘 먹는 사람 입장에서 매운 거 못 먹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제가 저같이 매운 걸 잘 못 먹는 사람을 표현할 때는 소박한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소박한 네, 매운 거. 소매비. 소매비. 야, 그런데 요즘 어쨌거나 이 트렌드를 조금 보면은 예전에는 맵지 않았던 음식들이 요즘에는 좀 매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뭐 불닭이니 뭐 마라니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최근에 또 치킨까지 매워져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맵지 않아야 되는 음식들이 다 같이 매워지는 거에 항상 달고 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어요. 불경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초반에도 오프닝 때 코로나로 인사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화두가 똑같으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든 이런 불경기 시절에는 약간 먹는 걸로 일으킬 수 있는 보상 심리랄까? 이런 것 때문에 매운 음식이 항상 유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즘같이 코로나로 막막할 때 매운 음식으로 애환을 달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매운맛. 그 속에는 어떤 맛있는 과학이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알려주세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스코빌입니다. 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스코빌이라고 했었죠. 스코빌.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저 처음 들어봐요. 스트레스 받는 코리안 빌리지? 오늘 형 감 좋네. 감 좋은 거예요? 네. 거예요? 여기 평소엔 이런 거 과학 프로그램에서 못해요. 저 나온 거라니까요. 좋은 거 맞는지 아니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 네. 그 스코빌 처음 들어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들어본 단어거든요. 네네. 과학자들 혹은 또 요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매운맛도 얼마나 매운지를 조금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위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 단위가 바로 스코빌입니다. 아, 그래서 보통 피망을 0에서 25 스코빌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청양고추가 4,000에서 약 12,000 스코빌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매운 거에 대한 기준을 대부분 다 고추로 생각을 하고 계셔서 지금 스코빌 지수는 웬만하면 고추로 나누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고추 중에 아까 청양고추 얘기하셨는데 제일 매운 게 뭔지 아세요? 태국 고추 그거 아니에요? 아, 멕시칸? 둘 다 맞아요. 또 맞히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가지고.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게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하는 고추인데 아마 방송에서는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길쭉한데 끝에가 이렇게 칼날처럼 날렵한 고추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리퍼자가 붙어요. 사신. 그 사신이 들고 있는 칼 같이. 칼 네, 그 왜 저승사자 생각하시면 그쵸. 되는데 이거의 스코빌 지수가 220만까지도 나온다 그래요. 220만이요? 네, 아까 청양고추가 제일 매운 게 10,000 정도 나오는 건데 청양고추 220배? 네, 그렇죠. 220만 아닌가? 220배. 220만 맞아요. 산수를 못하는. 네, 괜찮습니다. 요리만 잘하시면 되죠, 뭐. 오늘 계속 헷갈리고 있어. 네. 그러니까 가게를 하는데 돈을 못 써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근데 일단 이거 먹으면 저승 구경을 한다 그래갖고 이름을 캐롤라이나 리퍼라고 사신의 이름을 붙인 거고 이거 말고 더 매운 고추가 또 탄생합니다. 또요? 페퍼 X. 우와. 이거는 사실 스코빌 지수가 측정이 되는 만큼 계속 나와요. 이거는 300만도 넘는 게 많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수치로만 말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고 또 재미도 없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매운 정도를 직접 측정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요? 예, 제가 또 준비를 해왔거든요. 진짜요? 짜잔. 뭐 이게 뭐야? 자, 이게 뭐냐면 요즘 맵자랄들의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코빌 지수 10,000 정도라고 하는데요. 청양고추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이 맵찔이들을 위해서 한번
네, 우리 제작진들이 또 마실 것도 준비를 미리 해놨다 그러니까 아, 이걸 하나씩. 먹으라고요, 예,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색깔이 뭐 이래? 색깔부터 맵죠. 뭐 약간 엄청 짜고 뒷맛이 매워요. 여기 막 경고까지 써 있어요. 워닝. 매워요? 맵네. 매워요. 표정이 말해주네요. 나 이게 이 매운맛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점점 이게 그래프가 확 올라가면서 매운데? 너무 잘 드시는데요? 그리고 매워 이거. 박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맥주 땡기네요. 딱이네요, 맥주 안주로. 아, 약간 뒤늦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먹을 때 엄청 먹다가. 어. 얼굴 빨개지셨다. 홍신혜 선생님이 벙커 오신 다음에 한 번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표정이 굳으셨잖아. 자, 이렇게 요즘에 유행 중인 매운맛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 덕분에 뭐 매운 거 좋아해도 기침은 날 수 있잖아요. 매운 거 먹고. 맵찔이라고 우리 놀리더니 아, 여기 자기는. 걸렸어. 네. 걸렸어. 아, 맛있네요. 예, 덕분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스코빌 지수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지, 무슨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박사님 그만 드시고, 예. 이분 중독되셨다, 매운맛에. 네, 이제 큰일 뭐 났다.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1912년에 미국의 화학자 윌버 스코빌이 최초로 개발한 단위예요. 아니 선생님, 둘리세요? 혹시 둘리세요? 계속 왜 혀를 내밀고 계시죠? 아니, 나는 이 칸막이가 너무 영 어색하고 우리 네. 사이를 가라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지금 너무 다행히 계속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지금. 왜 기자님 보고 침 흘리고 계세요? 계속 좀 화나신 줄 알았잖아요. 예. 아니, 필요하실 때마다 괜찮으니까 물 편하게 꺼내서 드세요. 아, 이게 그 정도로 매웠구나. 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그 1912년에 이제 미국의 화학자 윌버 스코빌이 처음으로 개발을 했는데 사람이 직접 측정을 했대요. 우와. 먹으면서? 네, 사람이 직접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보이나 안 보이나도 럭스란 단위로 봤다고 그러고 예. 데시벨 측정하듯이 매운맛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직접 먹어보면서 측정했는데 설탕물에다가 이 매운맛을 우리가 희석시켜가지고 어허. 5명이 먹어보면서 얼마나 희석이 돼도 매운맛이 남아있나의 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만 스코빌이라고 그러면은 10,000배를 희석을 했어도 매운맛이 느껴지면은 그 정도인 거고 다행히도 이제 현대 과학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먹어보게 하면서 측정하기보다는 지금은 매운맛 측정기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측정기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옛날에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었나. 이거, 주먹구구. 예, 인간이 직접 먹어보고 측정을 한다는 게 너무 이게 상상만 해도 괴로운데 그런데 사실은 좀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뭐 오이고추처럼 일부러 안 맵게 재배를 하는 거 말고는 대부분의 고추는 다 맵지 않습니까? 그쵸. 고추는 왜 매운 걸까요? 캡사이신 들어보셨죠? 네. 네. 캡사이신은 요새 추출물 형태로도 되게 많이 유통이 되는데 이 캡사이신 때문이에요. 캡사이신이 뭐냐면은 고추 씨에 생기는 푸사륨이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거를 안 생기게 하려고 자체적으로 약간 방어막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추 씨에 대부분 캡사이신이 많다고 하는데 이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곰팡이라고 하시면 그 습한 환경에서 많이 생기는 그 곰팡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곰팡이가 많이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 고추가 자라면 고추의 매운맛이 좀 떨어지나? 캡사이신이 덜 생기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직접. 네네네. 이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의 이제 데이비드 학 박사팀이 똑같은 고추를 하나는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그러니까 곰팡이가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는 좀 건조한 환경에서 고추를 키워봤더니 놀랍게도 건조한 환경, 그러니까 곰팡이가 덜 생기는 환경에서 자라는 고추일수록 캡사이신, 그러니까 매운맛이 더 적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습한 나라들 있죠. 태국, 베트남 이런 쪽에 또 고추 되게 유명해요. 그러네. 맵기로 덥고 되게 싶어요. 되게 덥고 싶네요. 유명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일맥상통한 거고 또 한 가지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매운맛 중에 하나가 후추 매운맛. 너무 좋아요. 후추에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매운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추처럼 처음에 씹으면 괜찮다가 나중에 욱 매워지는 거랑 다르게 처음부터 하게 매워요. 이게 약간 피페린의 특징이에요. 후추 매운맛. 크게 매운맛은 4가지 종류의 화학 물질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네. 2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캡사이신, 그러니까 고추 매운맛, 그리고 페퍼, 그러니까 막 그 피페린이라고 불리는 후추나 네. 강황에 있는 매운맛.
두 가지 더 있는 게 양파나 마늘에 또 이제 화한 매운맛도 있잖아요. 알리신. 이거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약간 알리신. 알싸한 느낌을 내게 하는 그런 성분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시니그린, 코가 찡한 그 매운맛 있죠. 눈물 막. 네네네, 눈물 나는 그 시니그린이라는 게 겨자나 아니면 고추냉이에 들어있는 매운맛이라서 이 네 가지가 다 맵다고 부르는데 사실은 다른 종류의 물질로 인한 매운맛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스코빌 지수는 사실 그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코끝이 찡한 약간 휘발성의 매운맛은 또 스코빌 지수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해요. 완전 다르죠 또. 네. 그리고 약간 이거 한번 보셨어요? 화자오 마자오 우리 그 허거. 네. 허거를 왜 홍탕, 백탕 이렇게 나누는데 안 매운 거, 매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허거 매운맛은 고추 매운맛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달라요. 이거는 입을 마비시키는 그런 매운맛이죠. 이걸 산쇼올. 네? 뭐예요? 산쇼올. 산쇼올? 산쇼올. 이게 뭐예요? 이거는 좀 다른 종류의 매운맛인 거예요. 마라나 허거의 매운맛은 샨쇼올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 예. 그 마라 그 인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유행하는 그 마라탕에 들어가는 그 마라가 산쇼. 그러니까 이제 그쵸, 혀가 마비되는 것 같이 얼얼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산쇼올. 이런 식으로 매운맛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캡사이신. 고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캡사이신 매운맛입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이 진짜 정말 너무 매운 걸 먹으면은 몸이 막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몸이 막 저려요. 매운맛이 갑자기 왜 나를 이렇게 저리게 하는지 이 원리가 뭘까요? 사실 이제 맛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맛을 느끼는 원리가 우리가 혀에 미뢰라고 불리는 조그만 돌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세포들 중에 맛을 느끼는 그러니까 수용체들이 있는 거예요. 맛 수용체의 종류가 단, 짠, 신, 쓴, 그리고 감칠맛까지. 근데 5가지 수용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매운 거 매운맛은 어디 있어요? 없죠. 네. 근데 사실 매운맛은 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아니라 통각을 느끼는 수용체가 이 맛들과 같이 활성화가 될 때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운맛을 느끼는 수용체는 TRPV1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캡사이신 수용체라고 불리는 수용체가 매운맛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통각이라고 했는데 아픔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뜨거운 것이 체온보다도 뜨거운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반응을 해요. 뜨거운 것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수용체와 매운맛을 느꼈을 때 반응하는 수용체가 똑같기 때문에 고추를 먹으면 뜨거운 맛이라고 맞아. 느껴지는 거예요. 핫 스파이시 막 이렇게. 네. 너무 재밌다. 네. 이렇게 수용체 얘기 나오고 이러는 건 진짜. 우리는- 재밌는 거 맞으세요? 네, 아니 네. 어디 가서도 우리는 재밌죠? 그럼요. 우리는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다 먹는 얘기. 그렇죠. 이렇게 저희는 과학적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해보는데 이게 재밌잖아요. 이제 과학적이네요. 초반에 약간 의심했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예. 저희 좋은 프로예요. 의심했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고통을 즐기는 변태들이다. 변태라니요. 난 아닌데. 그러면 저 말고 이런 우리 용주 씨 같은 정말 맵찔이들은 왜 그렇게 매운 걸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있는 자극이 거예요. 있는데 이 그 친구가? 아까 그 자극이 반응하는 것들을 이제 수용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냥 캡사이신 수용체라고 그냥 우리가 불러볼게요. 캡사이신에 반응하는 수용체니까. 근데 뜻밖에도 맵찔이 용주 씨는 캡사이신 수용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반대로요? 왜냐하면 그래서 매운맛이 들어오면은 매운맛에 너도 나도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태네. 여기가 변태네.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꺾이나 이게? 우리만 변태가 아니라 여기가 변태. 근데 다 손들고 반면에 있잖아. 매운맛을 너무 좋아하는 서영 씨는 공교롭게도 캡사이신 수용체가 몸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맛이 들어와도 그냥 손 드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매운맛 하면서 맵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맵찔이니까 맵찔이로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제가 매운 걸 먹으면은 뭐 침이 많이 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콧물이 막 줄줄줄줄 막 나 지금 여기 이거 먹고 콧물 계속 천지연 폭포가 여기 생성이 되거든요. 땀 줄줄 흘리고 이러신 분도 많잖아요. 이거 여기 이러는 거 콧잔등에 땀 엄청 나고. 맞아. 맞아요.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매운 것을 먹으면은 일단은 매운 것이 이제 뜨거운 느낌에 반응하는 수용체를 자극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몸을 식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코 속에 있는 수증기 같은 것들이 몸을 식히려고 하는 반응 때문에 이제 응결이 되어가지고 콧물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네. 땀도 나고. 네, 땀도 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캡사이신이 교감신경계를 작동시켜요. 네. 네. 우리가 갑자기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다든지 정말 큰일이 났다. 그럼 막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고 몸에 이제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되게 원활해지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매운맛을 느꼈을 때는 마치 내 몸이 공격받은 것처럼 어딘가 상처가 난 것처럼 몸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빨리 혈액도 보내고 복구를 시키고 우리가 살아야지 라는 형태로 이제 교감신경계를 흥분시키면서 볼 수 아니 있어요. 진짜 그러고 보면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매운 음식 파는 식당을 많이 가잖아요. 가보면 그렇게들 막 땀을 흘리면서 이 맞아요. 휴지 갖고 땀을 닦아가면서 여기 콧물 닦아가면서 콧잔등에. 매운 음식을 먹잖아요. 사우나야, 사우나.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굉장히 즐긴다는 건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언제부터 이렇게 매운맛을 즐기게 된 건가요? 맞아. 언제부터일까요? 고추 생각하시면은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한국이 아주 옛날부터 고추가 있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원래 매운 걸 잘 먹는 민족처럼 여겨져 있지만 원래 빨간 음식이고 고추가 들어온 게 1500년대예요. 네? 1500년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고추가 본격적으로 각각 집에서 다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는 18세기 초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안 그러니까 뭐야? 얼마 안 됐어요. 네. 생각해보면. 반전. 그쵸. 그 전에 우리나라 김치는 대부분 백김치였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한 오해는 저는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백김치는 색깔이 하얘다는 거지 매운맛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고추가 없는데 뭘로 매운맛을 산초. 산초.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산초는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산초나 다른 향신료들을 쓰는 김치들은 있었고요. 고추가 들어가기 시작한 게 다만 1500년대 고추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후다라고 오, 보시면 네. 되고 빨개진 것도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방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고추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곳으로 역사학자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1766년에 유중님이 쓴 농업서인 증보살림경제에 처음으로 고춧가루를 뿌린 빨간 김치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한대요. 그래서 빨간 김치는 18세기 정도부터 좀 여기저기 많이 보급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추 있습니다. 가루에 대한 기록이 사실 증보살림경제에 처음 있는 거지만 우리가 왜 장담 굴 때 그리고 아들 낳으면 고추를 이렇게 그쵸, 그쵸, 그쵸. 이것도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매운맛의 역사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다음 키워드도 얼른 확인해 볼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항균입니다. 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항균. 지난번에도 나왔던 단어인 것 같은데 오늘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네. 항균은 세균이 자라는 걸 막는 것이다. 향균은 틀린 말이다. 네, 그렇죠. 항균이 맞다. 항균이 맞는 얘기다. 그 얘기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항균이라는 게 우리 몸속의 세균을 방해한다기보다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는 어떤 항균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론을 처음 주장한 진화생물학자 폴 셔먼 교수 같은 경우는 36개국의 서로 다른 나라에서 어디서 이제 향신료와 매운맛을 많이 쓰는가를 봤는데 보니까 실제로 음식이 더 상하기 쉬운 더운 지방에서 매운 향신료를 더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방부제 역할도 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향신료로 많이 쓰이게 됐다는 거고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매운맛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의 몸에는 이 매운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매운맛을 적당히 섭취했을 때 수면 연장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잠깐만요. 진짜예요? 저 오래 살아요? 되게 놀랍죠? 네. 이것도 그냥 뭐 건강 이런 게 아니라 수명 연장에 수명이 연장된다고? 정말요? 이 연구가 하버드 공중보건의대에서 했던 연구인데요. 30세와 79세 사이에 49만 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7년 동안 진행된 연구고요. 하루에 한 번 매운 음식을 섭취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14% 더 낮았다. 야,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준 논문이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예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더 오래 살았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매운 음식을 즐긴 빈도와
실제로 사망률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었다라고 보여줬던 연구. 49만 명이면 사실 되게 믿을 만한 통계 그러게요. 아닌가요? 네. 그렇게 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매운 음식에는 캡사이신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양한 양념이라던가 식재료들이 이제 버물려진 형태로 매운 음식을 먹을 테니까 그 안에는 뭐 비타민C 같은 항산화 물질이라던가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물질들도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금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캡사이신 때문에 수명 연장 효과가 있었다라고 인과관계를 또렷하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간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아까 말한 항균처럼 매운 음식으로 먹게 되면은 음식이 상하거나 여기에 이제 세균이 있는 정도가 조금 확률적으로 덜 할 수 있잖아요. 네. 살아남는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었다. 아, 추측해 볼 수 있을 탈라서 것 죽을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통기한 늘릴 때 방부제를 넣잖아요. 네. 아까 이 매운맛이 고추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도 방부제 와. 역할을 하는 거 유통기한을 누나, 늘려주는 거죠. 누나 영생하겠는데? 영생? 진짜 영생하겠다. 누나 죽어서도 안 썩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대박. 이런 느낌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운 음식 먹으면 확 풀리는 느낌.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주로 매운 음식을 시켜서 먹는 편인데 이거는 어떤가요?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뇌 입장에서 매운맛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폴 로잔 교수 같은 경우는 인류는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이나 고통을 좀 즐기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괴로워도 정신은 어떻게든 이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 신경 가소성이 굉장히 강한데 매운맛의 원리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아 이거는 진짜 고통이다라고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엔도르핀을 분비를 하는데 엔도르핀이 분비가 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매운맛의 메커니즘은 결국은 일종의 어떤 심리적인 효과로 뇌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먹는 걸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빠르고 쉽고 싸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오히려 먹는 거는 내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 5분, 10분이면 해결되고 가격도 싸고 금방 채워지는 욕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가성비가 좋다라고 봐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맨정신으로 이 세상 살기 힘들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정말 매운 거 먹으면 효과가 클 수 있는 게 죽었다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느낌을 세게 느끼면 그때 얼마나 기뻐요. 다시 태어난 느낌. 다시 태어난 느낌이잖아요. 내가 안 죽었어. 이러고. 네. 더 드세요, 이따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세요. 네. 네. 그런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느냐? 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산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곤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찬 물에 손을 넣게 했어요. 찬물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분비가 됐는가를 봤더니 매운맛을 좋아하는 그룹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많이 분비가 된 거예요. 코티졸. 그 얘기는 매운맛을 즐기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아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건 아니고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많이 분비가 됐었다. 이런 연구가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럼 매운 걸 좋아하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매주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매운 걸 이렇게 먹는 네,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래, 용주 씨. 아니, 누나,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 매운맛의 단점, 매운맛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뭐 나쁜 점들,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요것부터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운 일단, 얘기 나오네 또. 네, 저부터 시작할게요. 네. 배탈 나지 않습니까? 매운 거 먹으면. 아까 말한 캡사이신 수용체의 원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캡사이신 수용체 혀에도 있고 뇌에도 있다고 했지만 또 어디에 있냐면 설마 어디죠? 항문에도 있어요. 네. 나 뭔지 왜 알 것 같죠? 그래서 매운맛을 먹으면은 이렇게 한 번 괴롭고 들어갈 때 나올 때 또 괴로운 게 나올 때도 이 아픈 맛을 그러니까 그 아픔을 느끼는
그 수용체가 맞아요. 항문에도 아래 있기 위로 다 때문에 매워요.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은 3번 느끼죠. 먹을 때 한 번 느끼고, 이 속도 쓰리고, 그러니까 뒤도 쓰리고, 이렇게 네. 3번 느끼는 건데. 너무 근데 안타깝다. 그 매운 거 진짜 식재료 쓰다가도 막 다치시는 요리사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친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되게 깜짝 놀랄 일이긴 한데 요리하다.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청양고추 썬 손으로 눈 비비면 하루 종일 안 보인다. 씁쓸하네요. 너무 아프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외상이에요. 고추 씨에 캡사이신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추 속을 이렇게 만져도 손이 되게 화끈거리고 아파서 우리 엄마들 고추 썬 다음에 항상 우유에 손 담그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항상 뜨거운 걸 많이 만지니까 오히려 뜨거운 거는 손 대는 거는 익숙해서 그렇게 뜨겁지 않거든요. 얼음물에다가 손을 넣으면 손이 엄청나게 터지고 막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겨울에 되게 힘든데 이런 정도의 고통이 고추에서 똑같이 와요. 고추를 많이 썰고 속을 많이 만지게 되면 손가락 끝이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한동안 쓸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많이 아프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해야 그 통증이 좀 가시나요, 그러면? 잘 안 없어지지만 뭐 우유나 아니면 사실 고추에 이 캡사이신 성분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이나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참기름, 들기름이 그나마 좀 잘 듣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좀 꿀팁이네. 발라놓고 꿀팁이야, 참기름. 꿀팁. 네, 발라놓고 있다가 계속 닦고 다시 발라놓고 계속 닦고 이렇게 하면은 좀 물리적인 작용이나 기름에 의해서도 조금 더 괜찮아지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손톱 사이로 그 매운 게 파고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손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손톱이 너무 짧거나 하신 분들은 특히 고추 만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쓰린 거보다 더 큰 단점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연구 결과 보고서는 우와 이런 연구가 있네라고 놀란 연구가 있는데 이 맵게 먹는 분들이 기억력이 더 안 좋다라고 말해주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은 한 번 먹으면 기억해가지고 그때 너무 매웠어 이러는데 매운 거 계속 먹는 사람은 먹고도 그게 매웠어? 이러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서영 씨 카타르 사실은 맹서영이었던 건가요? 그런가? 근데 맵어요. 누구세요? 나 여기 어딘지 여기 알아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어떻게 왔지? 어떤 연구냐면요. 카타르, 호주, 미국 공동 연구인데 여기서도 역시 중국인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55세 이상의 중국인 4,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고추를, 그러니까 매운 고추를 꾸준히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매일 50g의 매운 고추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기억력 감퇴가 56% 정도 더 와, 일어났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근데 이거 역시도 사실은 뭐 인과관계 왜 그렇다를 설명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 그룹으로 15년 동안 봤을 때 이 그룹이 그렇다라고 상관관계만 보여주는 거긴 해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운 거 먹었던 거 까먹고 그 다음에 또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죠. 매운 걸 많이 먹으면 50g이면 고추로 하면 고추요? 네. 고추로 하면은 한 7, 8개? 네. 매일. 네, 한 많이 7, 먹긴 8개? 많이 먹었네. 근데 사실 이 연구팀이 되게 재미있는 게 저는 이 연구가 예.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맞아요. 캡사이신이 그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캡사이신이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데 작용하는 그 신경세포를 비활성화해서 그렇게 해갖고 기억력이 조금 감퇴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다시 등장한 신박 타임. 잠깐만. 예. 이제 자리 잡았죠? 예.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동물 오랜만에 중에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10주 차고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동물 중에 매운맛에 타격을 받지 않는 매운맛의 최강자가 동물 중에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어떤 동물일까요? 네, 또 동물 전문가라면 저죠. 네, 예. 동물 중에는 매운맛을 즐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2% 농도의 캡사이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2% 농도면은 와, 이거 정말 그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 먹을 수가 없는 정도의 농도인데 정답. 악어. 악어는 아니고 악어와 관련이 있는 동물과 비슷한 패밀리 하마. 아니고요. 악어보다는 악어새에 가까운데 악어새는 아니고 태국에 있는 앵무새나 카나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아예 이 열과 압력을 느끼는 그러니까 통각을 느끼는 수용체 자체가 달라서 고추를 먹으면 매운 게 아니라 달게 느껴진다고 해요. 진짜요?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까 보면 태국 앵무가 있잖아요. 네. 근데 태국에는 또 고추들이 매워요. 농사도 많이 맞아. 짓고 또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 입장에서는
지천에 널려 있는 고추들을 잘 먹는 게 자기들이 쉽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니까 진화에 오면서 매운맛을 잘 견뎌낸 애들이 그걸 먹은 거죠. 그래도 저는 이제 매운맛은 그 매콤한 그 매력으로 먹는데 새들은 이 매콤한 맛을 못 느끼고 그 맛을 달게만 느낀다니까 제 생각에는 마냥 좋지만은 않겠다. 또 이 맵부심의 입장에서는 단 거보단 매운 게 더 좋다. 그걸 맵게 느끼면 진짜 맛있거든 새들아. 예, 뭐 안타깝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쯤에서 신박 키트 열어보러 갈게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으로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매운맛. 이 맵부심의 나라 한국에서 좀 더 안전하게 매운맛을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생존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신박한 생존 키트 열어볼게요. 짜잔. 생존 키트인데요? 그렇죠. 생존템이죠? 예. 어떻게 누가 한잔하러 가시려고 갖고 오신 건가요? 누나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생존하려면 또 아이고. 이렇게 끝나고 한잔. 이거. 아이고. 아니 누가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가져왔는데 딴 게 아니라 이게 생존 템 말고는 생존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운 거 드실 때 술이랑 같이 좀 많이 드시잖아요. 뭐 닭발이니 뭐 매운탕 같은 거, 매운 음식으로 안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매운 음식과 술을 이제 같이 먹으면은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점막 조직을 공격한다 그래요. 같이 네, 공격해. 둘이 협동, 콜라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위장을 막 더 붓게 만들고 몸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누나 계속 매운 거 먹을 때 맨날 이거 초록병이랑 함께 하잖아. 매운 거 먹을 때는 초록병이 땡기고 초록병을 마실 때는 매운 게 땡기니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무교동 낙지볶음 같은 경우도 무교동 낙지볶음만 먹어도 이제 우리 같이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들이 힘들지만은 보통 무교동 낙지볶음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짠. 항상 이제 알코올을 또 같이 그렇죠. 곁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알코올 없이 무교동 낙지볶음만 먹은 날과 알코올을 곁들인 날과 비교를 하면 알코올을 곁들인 날이 훨씬 더 속이 안 좋죠. 안 좋죠. 힘들죠. 근데 그 알코올도 사실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긴 한데 오늘은 약간 소주를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전통주 홍보대사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매운 음식에는 막걸리. 막걸리가 훨씬 좋은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좀 뭔가 덮어주는 아하. 곡식의 차분함. 곡식의 차분함.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화학주보다는 그래도 곡식의 차분함으로 그리고 또 안주에 되게 기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뭐 낙지볶음을 먹으면서 그걸 어떻게 찾아 먹어라고 하지만 파전이 항상 있어요. 그쵸. 파전 같이 기름기가 있거나 곡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안주를 매운 거 먹을 때 같이 드시고 되도록이면은 연근이라든지 네.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 점막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같이 드시는 게 좋고 그럼 요거는 이제 매운 음식하고 안 어울리니까 제가 집에 가서 압수. 압수 압수해 요거. 주세요. 요거 예. 혼자 말고 같이. 깡으로 마실게요. 자, 다음 생존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존템들이 아주 신박합니다. 이거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 뜨끈뜨끈해요. 뜨거. 이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거 공깃밥. 오, 진짜 밥이다. 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왜 가져오셨는지 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뜨겁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매워 이러면서 물 마시잖아요. 네. 근데 물 마시는 건 별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덮어주는 곡물의 차분함이 이 통각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가지고 매운 음식과 함께 할 때는 또 밥을 잘 씹어서 입안에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그 매운맛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저는 매운 음식 먹을 때 밥 없으면 못 먹어요. 그리고 두 분이 통하셨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파전이랑 곁들이면 조금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이제 밥을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파전도 탄수화물, 밥도 탄수화물. 실제로 고추 안에 매운 성분이 캡사이신이 탄수화물을 만나면 예. 분해가 된다고 해요. 오. 오늘 또 제가 더 매운 거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이 좋은 팁 많이 알려주시네요. 네. 다음 생존 키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존 아이템.
굉장히 직접적인 걸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네요. 네, 고추 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 네, 접니다. 네네. 네, 매운 건데 이게 웬 봐도 말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조금 색다른 접근이 있어요. 청양고추를 우리나라 고추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 종자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예? 네, 무슨 우리나라 소리죠? 게 아니에요. 청양고추가 우리나라 고추가 아니란 이게 아니에요. 무슨 소리죠? 이 종자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는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종자를 돈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고추는 그거에 상관없이 종자비를 내지 않는 다시 우리나라가 만든 고추예요. 토종고추. 진짜, 네, 진짜 고추. 우리나라 매운 토종 건가요? 고추인 거죠. 매운 고추예요? 예, 맵게 지금 개량을 한 거예요, 약간. 오. 그래서 요렇게 매운맛이 유행할 때 우리나라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우리나라 토종 고추, 그러니까 종자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런 고추를 드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힘들 때일수록 매운맛이 땡긴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 때 IMF 때 청양고추 종자를 가지고 있던 회사가 이거를 멕시코에 팔았대요. 네. 그래서 청양고추에 대한 로열티가 멕시코로 넘어갔다가 아. 미국으로 갔다가 독일로 팔려서 네. 지금은 청양고추에 대한 로열티를 우리가 독일 회사에 지불하고 먹는 거라고 해요. 네.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청양이 우리나라 지역 이름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다 약간 토종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인 것 같은데 하루빨리 우리나라 독자적인 품종이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는 찾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존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사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네, 접니다. 네, 무슨 얘기죠? 이제 제가 주사기를 가져온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아주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온 이 고추, 캡사이신 성분이 우리 몸에 무엇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들이 여기저기서 연구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나라 연구팀이 파킨슨병에 걸린 쥐에게 캡사이신을 투여를 했더니 그 쥐의 운동 능력이 회복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치료제로 개발되기까지는 이제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이런 시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뜻밖에도 서영 씨가 좋아하는 매운맛이 어쩌면 되게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을 살리는 성분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알려드리고 싶어서 와. 연구 결과를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 멋있다. 캡사이신은 진짜 먹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약으로도 쓸 수 있다니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얼른 추가적인 연구가 돼서 이 파킨슨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한국인이 푹 빠진 마성의 맛, 매운맛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매운맛을 제대로 좀 알아가는 느낌이랄까요?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그냥 맛있는 거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가볍게 생각 외로 되게 많이 배워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리하면서도 이렇게 웃음이 막 나올 것 같아요. 뭐 새 얘기, 쥐 얘기 이런 것들 생각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벙커, 신박한 벙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과유불급입니다. 네. 좋아하는 맛을 즐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왜 저보고 말씀하세요? 건강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도 매운맛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다가오는 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언택트 명절 보내시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tan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